한국의 설날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인데 아직도 한국은 자기네 나라 명절이라고 즐기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 기가 찹니다. 중국 길림대학의 강연장 역사학 교수 주용하이 교수의 발언에 한국인 유학생이 발끈하며 논리적인 반박을 이어갑니다. 한국의 설날은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아도 언어적 증거와 민속학적 연구들만 봐도 한국의 설날은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죠. 강의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으며 사람들은 일제히 여대생을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리어스 베론입니다.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연구하던 중 아시아 출장 기회가 생겼죠. 중국,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 예정이었고 첫 번째로 중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길림대학에서 역사학 강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택시를 잡아서 강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의 유명 대학답게 강의실은 많은 인파로 북적였고 사람들은 길림대학 역사학 원론을 들으려고 기대 중이었죠. 이윽고 등장한 주용하이 교수,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 교수였죠.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익히 들었던 이름 중 하나라 어떤 강연을 할지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강의 시간이 1시간이 넘었지만 대다수의 청중들은 집중하였고 그 열기도 뜨거웠죠. 그리고 이어진 질문 시간,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끝나자마자 주용하이 교수는 동북공정에 대해 제가 연구했던 것과 다르게 답했습니다.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왜곡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동북지역에 속한 지방정권이라고 설명했죠. 이어서 또 다른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설 명절이 한국에서 유래된 전통 명절이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용하이 교수는 피식 웃으며 한국의 설날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인데 아직도 한국은 자기네 나라 명절이라고 즐기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뉘앙스로 답했습니다. 그때였죠. 한 여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용하이 교수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강연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한 결의에 차 있는 듯해 보였죠. 주용하이 교수는 약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학문회장에서 토론은 언제나 환영이죠. 먼저 삼국사기의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봉기에는 신문왕 3년 정월 초하루에 군신들이 하례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7세기 후반의 기록으로 당시 이미 설날 문화가 한반도에 정착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죠. 주용하이 교수가 손을 들어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단순히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지 않나요? 당시 신라는 당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했으니까요. 답변을 들은 여학생은 곧장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고려사와 조선왕 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설날 의례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특히 떡국을 먹는 풍습은 중국의 만두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전통이죠. 교수가 웃으면서 다시 반박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독자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문화가 유럽 각지에 전파되면서 지역적 변용을 겪은 것처럼 말이죠. 여학생은 능글맞은 교수의 대답에 더욱 논점을 강화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학적 증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날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의 순수어원입니다. 설은 새롭다는 의미의 살다에서 유래했고 의는 중국어의 춘절과는 전혀 다른 어원을 가집니다. 더구나 고대 한국어에서 설이란 단어는 이미 신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언어학적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학생의 조목조목한 반박에 강연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재빨리 노트북에 이 흥미로운 논쟁들을 기록했죠.
하지만 주용하이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 문화의 영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은 더욱 강력을 증거들을 내세워 주 교수를 코너로 몰아넣었죠.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설날이라는 단어의 언어학적 기원, 문화의 독특성까지 그녀의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제시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증거였죠. 저는 미국에서 연구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접해봤지만 일반인이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을 실제로 보니 한국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여학생의 논리정연한 설명을 듣고는 점차 수긍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갔고 저는 그들의 표정 변화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으며 그때 여학생이 교수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더불어 고려시대의 향약이나 조선시대의 향촌사회 기록을 보면 설날이 단순히 궁중일해가 아닌 민간에서도 널리 지켜진 명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상층부와 문화 수용이 아닌 민중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이었다는 증거가 되죠. 주용하이 교수의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순간 역사적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논점이 제시되자 강연장은 정적에 빠졌으며 주용하이 교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꽤나 진지했고 청중들 또한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편견 없이 사실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히려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었네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지만 각 나라별로 분명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설날 문화야말로 그 독자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학생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청중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여학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여학생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교환학생이었고 평소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다고 했죠. 우리는 강연장을 나와서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을 들으면서 뭔가 더 대화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계속 올라왔었죠.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많은 역사학 자료들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것들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독자성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나 물어보았죠. 여학생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제가 태어난 한국을 사랑하니까요.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게 역사 왜곡을 당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싶어서 역사학도가 되었다는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는 그저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갔고 취업이 잘 된다는 지도 교수님의 말에 역사의 길로 들어왔으니까요. 중국에서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이날 있었던 일은 제게 역사학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편견 없이 사실을 바라보며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연구자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제 학생들에게도 들려주어 역사 연구에 있어 용기와 진실의 중요성을 가르칠 것입니다. 다음 출장지는 한국이 될 것 같은데 이 여학생을 보고 나니 한국에서 보낼 나날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지금도 중국은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역사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고구려, 발해 역사 왜곡, 중국 교과서 왜곡 및 한국의 전통서를 중국으로 표기하려는 움직임,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